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지방선거 끝나고요. 자, 하루 쉬고 오늘 증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을 쭉 보면서 왠지 모르게 주식 투자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투자 원칙들이 어제 지방선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일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것을 바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근데 왜 생뚱맞게 지방선거랑 엮이는가? 자, 이게 주식 투자 이야기로만 뭐 이렇게 그칠 텐데요. 집집마다 보면 꼭 정치하시는 분들 한두 분씩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방선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집 안에서도 예전에 이제 정치 쪽에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집집마다 보면은 꼭 좋게 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은 뭐랄까 영 아닌 분인데 일부분의 여론을 전체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주식 투자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정치 얘기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 글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3J 좀 생각해 보니까 3GZ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3J가 있죠. 정치, 종교, 지역 얘기는 예. 아이고 기침이 나올 정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인트로에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집집마다 한 분 정도씩은 정치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요. 주변의 지지자분들이 정말 열정적인 지지와 호응을 보내드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에 뛰어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꼭 당선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처참하게 처참이란 단어가 좀 안 좋겠네요. 좀 많이 3등도 아니고 4등, 5등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 낙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분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 전체 여론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율이 한 10%만 돼도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정치하는 분들의 이름을 연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을 전체 여론으로 곡해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지난번 어제 지방선거에서도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정치하셨던 저의 먼 친척분은 이제 하지 않으시지만 집집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자, 본 주제로 들어오겠습니다. 주식 매매에서 적은 매매 케이스. 마치 정치하신 분들이 몇몇 지인들의 여론이 전체 여론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처럼 적은 매매 케이스를 전체로 확대하는 오류를 은근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하고 있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우연히 만났던 매매 전문가라는 자칭, 그분 자칭입니다.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엄청나는 화려한 매매 기법이 담긴 어떤 매매 방법을 만들었고 그 매매 방법을 무슨 꽃 이름을 붙여가면서 무슨 꽃 비법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매매했다고 하는 연구했다고 하는 그분의 매매 케이스를 봤더니요 10개의 매매 케이스에 불과했습니다.
10개. 10개면요.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건 통계적으로 전혀 의의가 없습니다. 최소한 통계적으로 의미를 붙이려면은 최소가 20개의 매매 케이스인데 이것도 너무 적습니다. 수백, 수천 건의 매매 케이스가 있어야지만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매매 케이스가 적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매매 로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체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기를 나누면서 우연히 이렇게 예외 케이스를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종목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해봤더니 이게 안 맞는다. 이렇게 의견을 줬더니 그것은 예외의 케이스. 예. 그 또 다른 예외 케이스를 찾았더니 또 이건 예외 2, 예외 3다. 그거는 결국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그런 해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거의 한 10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컬투라고 거기 이제 뭐 영어 가지고 재밌게 하던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서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매매 원칙이 아니죠. 예, 그건 매매 원칙이 아니고 그냥 직관적인 매매일 뿐입니다. 극소수의 매매였기 때문이죠. 자, 결국은 그런 매매 방법으로는 뭐 매매 원칙이 될 수도 없고 실제 매매에서 하다가 그런 예외 케이스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도저도 아닌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매매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많이 관찰됩니다. 마치 정치에 뛰어드신 분들 중에 극소수의 주변 여론이 전체 여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매매 연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정도의 짧은 연구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앞서서 뭐 10건도 안 되는 매매 케이스로 어떤 투자 비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최근 투자 연구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발전되고 그리고 체계화된 연구 방식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몇몇 투자자분들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극히 짧은 기간의 매매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비법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화폐를 토대로 해서 엄청난 매매 시스템 로직을 만들었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게 되면 그 연구 기간이 1년, 좀 길면 2년, 그 정도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뭐 올해 들어선 빠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그냥 올라갔잖아요. 가상화폐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다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뭐 1000배, 100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게 이상하죠. 예. 이런 경우는 어떤 체계화된 매매라기보다는 그냥 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은근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2005년에 케이스로만 분석을 했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종목이나 사도 100배는 아니죠. 100% 수익이 나던 그 시기였습니다. 뭐 가치 투자 퀀트 방식, 모멘텀 투자 퀀트 방식 어떤 것을 쓰더라도요. 엄청난 수익률이 나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만으로 1년에 적어도 100% 수익을 낸다. 이렇게 떵떵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엄청난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오류. 앞서 계속 반복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마치 정치에 뛰어든 분이 부분, 극소수의 여론을 전체 여론으로 곡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그리고 많은 매매 케이스를 통해서 투자 원칙과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렇게 긴 기간 그리고 많은 매매 케이스가 있어야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연구를 할 때요, 우리나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십수년간의 백데이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개념을 적용해보고 하는 연구를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년 넘게,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근 30년 되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긴 기간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백테스팅을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투자 원칙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어떤 투자 개념 원칙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해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케이스를 더 찾아서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매매 로직의 그 통계적 신뢰성뿐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좀 원치 않는 수익률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상에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단순 저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단순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꾸려서 운용하는 방식인데, 자, 원치 않은 기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뭐 90년대 중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좀 힘들었던 시기가 요 포트폴리오에서 있었어요. 결과는 주가지수 대비해선 높긴 했습니다만 그런 성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기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조정 시기에 대한 어떤 연구 없이 그냥 뭐 2005년 화려한 수익률 상승 때만 보고 투자 로직을 사용했다면요, 조정장이 왔을 때 아마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마음을 감수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각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매매 케이스를 통해서 매매 전략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마음의 준비를 많은 매매 케이스, 백테스팅, 연구, 논문 참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극소수의 매매 케이스로만 연구를 할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 확대하면서 자칫 오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신감에 빠져서 작은 실패 케이스가 맞닥뜨려졌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 계속 합리적인 증시로 계속 발전해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생존하시고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부분만 보고 전체로 해석했다가는 망하는 것처럼 냉정하게 더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케이스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면서 내일 금요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